수원 특례시, 타이틀단 수원 하면서 서쪽 중심으로 개발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 권성구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영통구에 리모델링이 훈풍이래요. 집값 조정기이지만 상승분을 고려하면 크게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요분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추가 상승할 수 있다. 그런데요, 금리 인상기에 영향을 받고 있죠. 전국적으로. 완전 이제 지방 거품 안 꼈던 데들 마지막 기회다 하고 갭투기 들어가는 인간들 물리고 있는 중이고요. 전국적으로 거품이 빠지고 있는데 예전부터 두 군데는 확실히 이야기했었죠. 수원, 인천. 뭐 요즘에 뭐 대구가 뭐 공급이 왔네 어쩌고 하는데 여기랑 여기가 압권이죠. 그래서 수원이 공급이 많아요. 분양도 많고 입주도 많다. 그래서 입주장이 들어오니까 입주장은 매매가보다는 전세가 영향을 많이 주죠. 그래서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입주장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막 공급 폭탄 들어오면 집값이 그것 때문에 훅 떨어지느냐 그런 적 별로 없어요. 공급 폭탄이 들어오면은 영향을 받는 것은 전세가다. 그래서 전세가 끌어올려서 갭 투기하기 힘들어져서 매매가가 나중에 영향을 받는 거지 입주장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 이건 다 거짓이다. 그래서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올랐다는 말은 거짓이다.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리고 공급이 가장 부족한 2022년에 서울의 거래량 개박살나면서 떨어지는 거고 그런 것처럼 전세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분양이 많죠. 분양이 되고 나면 일단은 그래도 일반 아파트보다는 저렴하죠.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그랬을 때 분양이 들어오면서 잠재적 매매 고객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 입주가 둘 다 많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집값에 영향이 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재건축, 리모델링 시장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분양이 많다는 거 얘네랑 또 경쟁해야 돼요. 분양 가뜩이나 많은데 여기다가 리모델링해서 또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 건축비가 들죠. 건축비를 보통 뭘로 충당하느냐? 일반 분양분으로. 근데 일반 분양분이 분양이 지금 잘 되는 시장이냐 요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훈풍인지 아닌지가 나오는데 그냥 리모델링 하니까 집값 오른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어딨냐. 그냥 재건축 추진되니까 재건축 집값 오른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어딨냐. 그래서 보면 어때요? 가격이 뚝 떨어지고 있다. 리모델링 훈풍은커녕 가격 뚝뚝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무슨 훈풍이에요? 아니면 저 기자가 집값 정상화를 바라는 기자라서 아 집값이 정상화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좋은 바람이다. 훈풍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보면은 낙폭 최대죠? 그래서 보면 뭐라 그래요? 수원 공인중개사협회 영통구 회장 요분이 경기도 침체돼 있고 조정될 만한 상황이다. 그런데 대부분은 떨어진 가격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 즉 호가는 안 떨어지고 그 중에서 가끔 금매가 나오면 금매만 거래되는 경우 그 호가에 지금 살 사람도 없고 살 여력도 안 된다. 그러면서 금리 상승, 이자 부담으로 매물이 나오는 경우는 전체의 1, 2%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팩트를 보도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그 1, 2%만 거래가 되고 신고가보다 낮은 가격 아니면 거래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팩트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굉장히 웬만하면 편들어서 집값 오른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니까 팩트를 보도하는데 팩트만 보도해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다? 요거니까. 거래가 많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오른다는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은 하락장 때는 당연히 거래량이 줄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들 죽겠죠. 그러니까 오른다. 뭘로?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이 발표되면 반등할 여지가 있다. 언제냐? 그리고요. 뭐 살짝 반등했다가 그 대책 자체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 깐 게 뭐였어요? 규제 때문에 풍선 효과로 수용성으로 몰려갔다. 그런데요. 규제 완화하니까 수용성으로 몰린다. 이건 이상한 말이죠. 그리고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올랐다. 수원은 공급도 많아요? 뭐 때문일까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감소했는데도 낙폭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호가가 안 내린다고 집값이 안 내리냐. 결국엔요. 집값이요. 그냥 갑자기 다 같이 호가를 확 내려서 떨어지는 경우는 절대 없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시장 가더라도요. 콩나물 2,000원 하면은 이게 1,500원에 해줘요 라고 500원이라도 덜 쓰려고. 그런데요. 반대로 깎아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안 깎아주려고 하죠. 나 그렇게 팔면 죽어. 1,800원. 그런 것처럼 집값 수천에서 수억씩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누가 그렇게 쉽게 싸게 팔려고 하겠냐. 다만 언제 싸게 파느냐. 집값이 떨어져서 지금 손절하지 않으면 죽겠다 싶을 때 집값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 전조 증상은 뭐예요? 호가의 거래가 안 되고 급매물만 거래가 되면서
내가 부담 때문에 도저히 못 버텨서 판다 이게 아니라 어찌저찌 버티면서 계속 손해는 나고 있는데 보니까 집값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떨어지게 생겼어. 이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호가 낮춰서 파는 거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IMF 때도 그랬다. 왜냐? 그때는 수요가 여력이 없으니까 그 가격에 못 사주죠. 그 가격에 사주는 경우는 보통은 갈아타기 수요 정도나 그렇게 사주는 거고. 그래서 보면 어때요? 이렇게 뭐 4억 8천씩 떨어지고 하고 있는데 호가는 괜찮으니까 안 떨어진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말이다. 그러면서 로또라더니 입주 앞둔 아파트, 새 아파트가 헐값에 나온다. 그 이유 뭐예요? 공급 많으니까. 금리 인상기라서 집값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입주장에서 거주를 하려고 산 사람들이 있고 전세를 놓으려고 산 사람들이 있고 매도를 하려고 산 사람들이 있겠죠. 비싸게 붙여서. 그런데 매도 플러스 전세가 안 들어오니까 매도로 갈아타는 사람들도 생긴다. 전세금으로 버티지 못하니까. 이런 것까지 합쳐서 지금 헐값에 나오는 이유 뭐예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공급 부족이었다. 그거는 과잉 수요를 유도해서 그런 거고 사실은 그 수요들이 지금 들어올 상황이 아니라 보통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더 모아서 대출 규모를 줄이고 감당할 만큼 들어와야 되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유도를 하니까 무리하게 몰린 거죠. 허니버터칩 없습니다. 포켓몬빵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웃돈 주고 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렸는데 허니버터칩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내가 왜 그렇게 미친듯이 구하러 다녔지? 싶을 정도로 요새는 많이 풀려있죠. 그게 과잉 수요 때문이지 공급이 뭐 충분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때요? 집값 폭주한다고 청약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유튜버들 많아요. 굳이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제 와서 떨어진다고 말 바꾸면 뭐하냐. 받은 사람들은 지금 이꼴 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세입자 못 구해서 지금 발 동동 구르고 있다. 그러면서 수원, 화성, 성남 입주 폭탄 예고. 전세값 하락에 입주 물량까지 집중. 공급 과잉됐는데도 죽어난다. 이런 기사보다 반등할 여지가 있다. 리모델링 훈풍 분다. 이딴 기사들이 나오냐. 그래서 보면 어때요? 매매가격 지수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죠. 전세가격 지수 역시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다. 전세가율 같은 경우 7월에 일부러 올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다는 거. 갭이 커지고 있다. 갭 투기가 들어가기 매우 힘든 장이다. 또 하나는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죠. 전세가 떨어지고 갭 커지고 있는 장에 갭 투기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투기 수요는 안 들어와요? 근데 실수요들은 지금 DSR 막히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샀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거다. 투기 수요 잘리고 공포 수요 잘리니까. 그래서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수원도 마찬가지로 2월보다 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8월 24일이에요. 일주일 남았는데 2월보다 더 적게 나올 가능성이 생기고 있죠. 문제가 뭐냐? 원래 이렇게 떨어져서 잡혀가야 되는 장이고 그래서 거래량이 꾸준히 유지되면서 잡혀가야 되는 장이었는데 문제는 이재명이도 윤석열이도 완화책에서 상승한다 여론만 생겼는데 사실상 핵심이 DSR 그 다음에 플러스 금리 인상 요거 두 가지 겹치면서 수요는 계속 줄어가고 있는 거다. 베이비 스텝 된다고 이게 거래량이 살아나겠어요? 전부 다 부담은 늘어나는 건데 아마 베이비 스텝 하게 되면요 이제 긴축 정도가 완화되니까 집값 뜨나 주식 뜨나 코인 뜨나 뭐 이딴 이야기 할 텐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를 들어서 무릎 꿇고 손들어 해서 한 30분 손들고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떠들었어. 10분 추가할 것 같은데 5분만 추가했어요. 그러면은 30분 한 거보다 안 힘들어요? 고생은 더 심해지는 거다. 그래서 가격 보면 다 떨어지고 있죠. 정점 6억까지 찍었다가 지금 4억대까지 떨어졌죠. 호가 계속 두 달 만에 또 8천 떨어졌죠. 8,800. 여기도요. 6억대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4억대 초반까지 떨어졌죠. 3억대 거래도 나오고 있죠. 호가 지금 내리고 있는 거 눈에 보이죠. 전세. 여기는 이제 아직 상승하다 보합으로 갔고 여기는 상승하다가 하락해서 보합으로 가고 있죠. 또 메탄. 여기도 보면 어때요? 가격 뚝 떨어지고 있고 지금 호가도 떨어지고 있죠. 마찬가지죠. 영통. 거의 뭐 11억 넘게 갔던 게 지금 9억대 거래되고 있죠. 그리고 호가는 더 낮추고 있다.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요. 호가 안 떨어졌어요. 어떤 사기꾼이 그딴 이야기를 하냐. 그 다음에 역시 전세가 하락 징조고요. 여기 보면은 요런 것들 튀는 것들 몇 개만 나올 뿐이지 전반적으로는 요런 추세죠. 요 튀는 것들은 주전세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갭을 이 정도로 줄여서 팔려고. 평균 시세 이 정도인데 누가 저렇게 비싼 전세를 들어가 주냐. 그 다음에 광교, 호매실 이런 데 다 떨어지고 있죠. 보면 어때요? 7억 2천까지 떨어졌고 직거래 하락거래 많대더니 직거래가 가격 띄우려고 하고 있죠. 여기도 6억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5억대 하다가 4억대까지 떨어졌고 마찬가지죠. 거의 5억대 넘어갔다가 4억 초반까지 떨어졌죠. 전세가 거의 뭐 멈추거나 떨어지거나 거의 다 이런 분위기죠. 그런데도 뭐예요? 7억 폭락해도 호가는 높다.
27억에서 20억까지 폭락했는데 호가는 높대요. 그러면서 뭐 32억짜리 물건은 던져본 물건이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호수비인 20억 원대 거래로 단순히 7억 폭락. 자, 저런 거 떨어진 건 항상 저런 거 따져요. 올라왔을 때는 예를 들어 비호수권 거래됐다가 호수권이 갑자기 7억 높게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은 집값 또 신고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여기는 비호수권이고 여기는 호수권이라서 특별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다, 이런 식으로 기사 안 냈죠. 올라갈 땐 그랬어요. 떨어질 땐 비호수권이니까 떨어졌다? 다 요런 매물들은 다 비호수권이죠. 매물 쭉 늘었다가 잠깐 주는 김이 보이더니 다시 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냥 줄고 있는 데도 있는데 최근 조금 줄어드는 거죠. 최근 들어 전월세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저기 영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연초 대비하면 엄청 많이 늘었다. 지금 요만큼 줄어든 거는 준 것도 아니다. 입주 계속 많아요. 22년에 10,000가구, 23년에도 9,300가구 들어온다. 24, 25년은 아직 결정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계획된 것만 봐도 적지 않죠? 마지막 아파트는 무슨 마지막 아파트예요? 주장창하는 거지. 그 다음에 미계약분 죽죽도 없죠 이제. 그렇다는 건 뭐예요? 미계약이 엄밀하게 말하면 미분양입니다. 미계약하고 미분양이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미분양이 뭐예요? 분양이 안 된 거. 근데 그거는 미분양은 아니다. 아직 미계약이다. 무순위 청약에서 될 거다. 근데 무순위 청약도 안 되죠. 그리고 무순위 청약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미분양이에요 원래. 미분양의 정의가 그건데 미계약이지 미분양은 아니다, 이딴 댓글 예전에 되게 많이 달던데 요즘엔 좀 닥치고 있죠. 왜? 미계약이 미분양이 되니까. 왜 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트집 잡아봐라. 미계약이고 미분양이고 1순위에서 분양 안 끝나면은 미분양인 거고, 무순위 청약 같은 데서 심리 몰렸을 때는 도구나 카우나 몰려와서 되는 건데 심리 빠지니까 지금 무순위도 안 되는 거다. 어차피 무순위는 안 해도 손해볼 거 없으니까. 결론 뭐예요? 호가 안 떨어집니다. 호가 안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호가 떨어지고 있는 거 눈에 다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실거래가 얼마 안 떨어지고 있어요. 실거래가 엄청 뚝뚝 떨어지고 있죠. 문재인 정부 때는 규제 정책 때문에 망했고 공급 정책을 풀어라. 근데 입주 분양 다 많아요. 공급 많은데 왜 오른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추세 역시도 금리 인상 플러스 DSR 적용되면서 하락 시작하니까 전반적으로 다 하락으로 번져가고 있죠. 완화해주니까 오를 거다? 규제해가지고 풍선 효과로 올랐대놓고서 왜 완화해주니까 오른다고 그래? 모순이죠.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더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급도 많은데. 뜨기를 바라면서 계속 뭐 리모델링 때문에 뜨니 뭐 호재가 있어서 뜨니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 말장난일 뿐인 거고,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호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보면 하락 심리로 바뀌어가고 있다. 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